지도자를 잘 뽑은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IMF에 따르면 대만 1인당 GDP는 3년 후인 2025년 42,801달러로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창간 100년이 넘은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도 대만과 한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전자산업을 성장의 축으로 삼아 경쟁해온 사이라 소개하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우세했지만 곧 대만이 역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역전한 것은 거의 20년 만인데요. 한국은 2003년 대만을 처음 넘어선 이후 줄곧 격차를 벌려왔지만 임기 내내 친중반이라던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급격히 좁혀지더니 결국 19년 만에 반중 친일하는 대만의 1인당 GDP 역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대만은 어떻게 거의 20년 만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잡은 것일까요?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20년 만에 잡은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지도자를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처음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작년 1월 역대 최다 득표를 얻어 재선에도 성공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사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을 늘린 친중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사기업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고 특히 첨단 기업 우대 정책을 펼쳐 강속노조와 과도한 세금으로 외국에 나갔던 대만 기업들이 대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차이잉원 정부 기업 우대 정책 결과 10년간 대만 수출은 100% 상승했고 대만 실업률은 3.7%에 불과합니다. 한국 실업률은 2.7%로 대만보다는 좋아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사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결과이기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하고 실업률을 본다면 대만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한국 상속세율은 무려 60%로 상속받은 기업인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만은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상속세율도 10%로 대폭 낮춰 고용을 늘렸고 10% 상속세율마저도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유예가 가능하기에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속세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잉원 총통 친기업 정책 결과 대만 TSMC, U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분야 대만 반도체 기업은 세계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렸고 결국 라이벌 한국 반도체 기업을 제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친중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데요. 친중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인기를 유지하려 최저시급을 대폭 올려버려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주었습니다. 직원 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는 직원 채용을 거부하거나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친중민주당은 한국 경제를 맨 앞에서 이끌며 대만 TSMC와 싸워야 하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했으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중국인이 한국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대기업 오너 일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그동안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삼성, 현대, LG 등이 공산주의 중국에 넘어갈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친중민주당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으로 규정한 기업규제 3법 통과 이후 한국 대기업은 국내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선 설명대로 친중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사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어 사기업이 경제를 이끌게 해 결국 20년 만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 촛불로 당선된 친중 문재인 정부는 대만과 정반대로 해 역전을 당했습니다. 한국인은 후진국 국민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명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